네, 반갑습니다. 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시장이 너무 내린 탓에, 시황이 늦게 올라왔습니다. 뭐, 자세한 이유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자, 일단은, 오늘은, 미국 시장만 잠깐 확인하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죠. 자, 다우지수가 2%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2.5% 떨어졌습니다. 자, 시작부터 많이 하락했고요.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은 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 시장에도 큰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 라는 그런 느낌, 이런 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치고 올라가던 그 개별주에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었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 조정이 나올 때 약간의 충격을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 좀 얻어맞고 시작하겠죠. 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준금리가 5.5%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금리를 더 올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준금리를 한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왔다.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작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은행인 연준이 6월까지 기준금리 최고 5.5% 범위까지 높일 수 있다. 자, 세 번이에요. 자, 3월달, 5월달, 6월달 세 번인데 뭐 이 정도는 예상을 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이거를 0.25씩 올리겠다, 세 번 올린다,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얘기인가 싶긴 한데,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휴장했던 증시가 4일 만에 개장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노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뭐 이런 부분들은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들은 그냥 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이 정도면 됐지 않았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연준이 6월 회의까지 세 번 정도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시장이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거 근데 어디서 나온 거지? 블러드 총재가 얘기한 그런 부분이고 3월 달에 0.5% 인상도 가능하다, 이런 쪽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누가 얘기한 거야?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반영을 했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의사록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긴 없죠. 그 경제지표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애매한 상황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차전지에 대해서 경고 신호 등등이 켜졌다는 거,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이 나올 빌미를 제공하는 거다, 그죠? 이것도 잠깐 한번 볼까요? 외국인 매도 전환이 돼서 리튬 가격 하락 등에 대한 업황 경고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거 많이 있잖아요. 지금 2차전지 지수 막 올라가니까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핑계거리, 뭐 우리 많이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주식을 팔긴 팔아야 돼. 주가 막 올라가는데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이거 뭐 핑계거리 없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전환되면서 투자 주체 변화가 생겼다. 뉴스 한번 때려주면은 바로 꺾일 수 있겠죠. 자,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요 막 얘기해서 개인들 잔뜩 몰아넣는데, 여기서 이상한 상황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서 뉴스를 딱 떨어뜨린다. 야, 그러면 놀라서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매수가 실종이 되죠. 주가가 확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되겠죠. 자, 지금은 얘기가 완전히 바뀌네요. 판매량은 조금 더 개선되겠으나 2년 전인 이때보다도 낮은 상황이고, 지금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떨어질 것이다. 뭐 좋은 뉴스들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가 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라, 이런 얘기죠. 수급에만 의존한 경우는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2차전지도 좀 팔아먹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약간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은 거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포지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의사록 경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록을 경계하겠다. 자, 지금 보면은 그 0.5%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있다. 그럼 뭐 때문에요? 아직 의사록 공개가 안 됐잖아요. 의사록에서 뭐라고 얘기 나올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연준 인사들이 계속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 블러드 총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표권이 없어요. 근데 이 의사록에서 소수의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0.25씩 계속 금리 올릴 건데 조금
좀 매파적인 성격을 가진 의원들이 아니야 0.6은 뭐야 0.5씩 올려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뭔가 빌미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솔직히 얘기해서 뭐 0.25를 한 번 더 올린다고 해서 시장이 뭐 2%씩 빠져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네,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상반기간은 인상이 되는 거, 뭐 최대 3번까지, 그죠? 네, 그 정도까지 올릴 거, 0.25씩 3번 올린다. 이 정도까지 예상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3월달에 0.5%를 올릴 수 있겠느냐? 그거는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지금 말은 적게 나오지만 0.25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아직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실업률, 그 다음에 CPI 지표 한 번 더 남아있잖아요. 또 경제 지표도 계속적으로 발표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3월달에 발표가 되는 그 FOMC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서둘러 봤자 어차피 다음 달에 발표가 될 경기 지표에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를 계속 밑바닥에서 잡아놓으려고 하는 움직임이죠. 지금은 올라가면 안 돼 이런 식의 느낌. 너무 일찍 서두르지 마. 아직 우리 충분하게 주식을 사지도 않았어. 또 아직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어 라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경계심을 좀 가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느낌으로 이런 포인트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비중을 늘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는 식이 되는 거고, 금리가 뛰게 되면은 아무래도 강달러가 또 나타나겠죠. 경제 그 상황에서 환율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지금 1,300원대 밑에 있지만 일시적으로 또 1,300원대 뚫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는 좀 더 주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지금까지 시장의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잡아온 그런 매수 주체들이 외국인이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 개인들로 이루어졌었던 이런 단기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종목군들이 변화를 좀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죠. 경제지표는 일단 좋습니다. 경제지표는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2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표, 구매관리자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50.5가 기록이 됐습니다. 50이 기준점이에서 50을 넘어서게 되면은 일단은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는 식으로 전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50 밑에서 경기가 위축이야, 뭔가 좀 안 좋아요 이렇게 됐는데 경기가 좋아졌다.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너희들 금리 인상 더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소식을 악재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물론 이런 것 때문에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서 뭔가 변화가 생겼다, 부담이 되었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부담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나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얘기죠. 자,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와가지고 여보 우리 2달 있다가 보너스 나온대. 그러면 어때요? 좋죠. 왜 2달 있다가 보너스 나올 거니까. 하지만 이번 달과 다음 달은 보너스가 없어서 조금 힘들어.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보너스가 2달 후에나 나온다고? 이번 달에 나오는 거 아니었어? 기분 나쁘네?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든 보너스는 받을 거 아니야. 그죠?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이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 재료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단기적 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부분입니다. 빌미죠. 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이거 떨어뜨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뭐겠어요? 경제 지표도 좋게 나왔어. 다 좋다고 얘기해봐. 그럼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사지도 못했는데 막 올라가면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쟤네들을 끄집어 내려야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단기적으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빌미를 삼아야 되는데 그런 재료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나 해외 증시와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국내 증시 역시도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간 부분에서 지금 이런 재료들 나오면서 주가 떨어뜨리는 모습들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판단해 보시면 2차전지 같은 내용들도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요. 하이브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이런 것에 대한 종목의 변화도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 같은 경우도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하단에 들어왔을 때는 밑에서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개별주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재료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그런 변화 속에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게 됐을 때 부담감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하이닉스도 갑자기 DM 수요 가격 하회가 예상된다.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 오늘 아침에 막 다 갖다 집어넣거든요. 네. 다 갖다 집어넣죠. 2차전지 뭐 이런 것들 다 갖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가 됐을 때 이것 때문에 떨어졌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나스닥 쓰레기 주식들이 상승을 주도했다. 리스크가 커졌다. 이런 부분인데 뭐 아무튼 이런 포지션 네 이런 것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애플, 테슬라 전부 다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급락이 시작이고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다는 것도 이제 다시 이런 그 뭐랄까 악재에 대한 나쁜 상황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보시고요. 아침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멀쩡한 종목들 앞으로 어차피 좋아져야 되는 종목들이 이유 없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겁먹지 마시고요. 일단 기다려 보세요. 자 밑에서 받아주는 애들이 생기는지 그런 부분들 받아서 올리게 된다면 또 아래쪽 꼬리 달고 올라갈 거고요. 아래쪽 지지 라인 있잖아요. 우리가 갭으로 튀고 올라간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는 지지를 얼만큼 받아줄 것인지 대형주들은 또 얼만큼 잘 버티는지 이런 것들 보시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한 매수만 안 했다면 오늘은 크게 문제 삼을 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들은 이럴 때도 더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조심하시고 오늘은 오전에 네 떨어졌으니까 바로 사야지 이런 거 아닙니다. 기다렸다가 반등 포인트 나오는 거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록 아직 공개 안 된 거예요. 앞서서 얘기한 의원들의 이야기 경제지표 가지고 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록 공개된 다음에 또 상황을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안정적인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또 반등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단기적 하락에 대해서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변화가 생겼을 때 상황들을 조금 우리가 쉽게 또는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대응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요. 네, 더 많은 이야기들은 시장 보고 장중 시황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화이팅 하시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